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헤타페 대 세비야. 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전수를 3명 결장, 그리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일단은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컵 경기 포함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비기거나, 그리고 소시에다드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좀 놀라운 결과를 좀 연달아 좀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에서 좀 무승부를 거둔 거는 이제 뭐 헤타페가 이제 좀 홈에서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나름 좀 강한 면모를 좀 매번 좀 보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지만, 소시에다드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 좀 거둔 거는 뭐 거의 뭐 이제 1년에 뭐 한 번 있을 만한 좀 일일 정도로 좀 놀라운 좀 결과를 좀 만들었었죠. 자, 아무튼 이런 좀 페이스가 좋은 거죠, 헤타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세비야 역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직전 경기 에스파뇰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경기에서 세비야가 뭐 70% 이상의 좀 점유를 가져가면서 거의 좀 일방적으로 몰아붙였긴 했지만, 이후에 이제 추가골이 안 나오면서 결국 이제 에스파뇰 상대로 좀 1대1 무승부를 좀 거뒀었죠. 그냥 뭐 경기력에서는 좀 세비야가 많이 앞섰지만 이제 결과는 좀 못 냈던 그런 좀 직전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요경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원정이라 해도 세비야가 좀 더 점유율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지금 두 팀 다 이제 근래 좀 왼쪽 좀 측면을 좀 기점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특히나 좀 측면 싸움이 이제 더 좀 치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양 팀 다 만약 좀 공격을 좀 전개를 한다고 하면은 좀 측면 위주로 이제 좀 공격을 좀 전개할 좀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다만 근데 뭐 헤타페나 뭐 세비야나 뭐 템포 자체는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제 다소 좀 느린 템포로도 이제 흘러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헤타페가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원정에서 3골을 넣긴 했지만, 이런 득점력을 보인 다음 경기에는 저조한 득점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세비야 상대로는 헤타페가 최근 3경기 연속 졌을 정도로 약한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뭐 헤타페 그런 좀 득점력이 이제 좋은 득점력이 좀 꾸준하지는 좀 못할 뿐더러, 이제 세비야 상대로 이제 상성상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불안 요소가 이제 있는 거 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뭐 세비야의 좀 흐름이나 뭐 경기력도 솔직히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뭐 전력 면에서도 뭐 헤타페보다는 더 이제 우세하다고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헤타페보다는 그래도 역배받은 세비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분석 결과로 보면은 저는 요 경기는 세비야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세비야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배당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비야 프랜승의 2.5 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 대 이제 레스터시티. 자, 일단 에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맥네일, 그리고 칼버트 루인,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인 지금 망갈라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고, 특히 좀 공격 자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그좀 에버튼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압둘 파타우, 그리고 이제 은디디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제 모에스 감독을 새로 선임했고, 그러면서 현재는 이제 토트넘과 브라이튼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토트넘 상대로는 최근 뭐 3골을 좀 넣으면서 오랜만에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상대로는 이제 브라이튼의 공세를 좀 잘 틀어 막으며 이제 1대0 신승을 좀 거뒀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 뭐 브라이튼전에서 이제 에버튼이 좀 원정 경기력이 많이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원정과 좀 비교했을 때 홈에서의 경기력은 지금 좋은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홈 에버튼에 대한 기대치는 뭐 현재로서는 이제 좀 높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7연패를 좀 기록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 독일 원정을 갔다 온 이제 토트넘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긴 이제 연패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좀 침체된 모습을 좀 보이다가 이제 오랜만에 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한 거죠 레스터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번 시즌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공격이 좋지 못해 이제 결과를 못 내는 경우가 이제 많았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보다는 최근 에버튼의 공격 전개가 많이 나아졌고 그리고 토트넘 그리고 울버햄튼과 같이 수비 밸런스가 안 좋은 팀들 상대로는 곧잘 득점 기회를 잘 만들며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스터 상대로도 충분히 에버튼이 좀 수비 공략을 좀 잘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자, 물론 이제 칼버트리의 좀 결장은 좀 에버튼의 좀 공격에서 좀 타격이 좀 크긴 하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여전히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한 레스터 상대로는 그래도 이제 에버튼이 좀 충분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이제 좀 경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에버튼 상대로도 뭐 이제 운영적으로 좀 풀어가기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볼 소유하면은 좀 바로 전진에 공격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봐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현재 뭐 에버튼의 좀 수비가 좀 견고하고 그리고 수비 리커버리도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에버튼의 수비를 레스터가 좀 공략하기는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이번 경기 그래도 에버튼이 좀 공수 방면에서 더 이제 우세한 면모를 좀 보일 수도 있는 그 좀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홈팀인 에버튼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분석 결과를 보면은 에버튼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자, 어느 반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본다고 하면 이걸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에버튼 승에 2.5 기준 오버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이제 풀럼 경기. 자,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완스가 결장. 그리고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리 윌스. 그리고 이제 케니 테테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본머스 상대로 홈에서 대패를 하면서 긴 연승 행진이 좀 끊겼지만 이후에 이제 소튼 상대로 바로 승리를 거두면서 빠르게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좀 승리로 인해 다시 좀 리그 5위로 올라서 그렇죠 뉴캐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오플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맨유 상대로는 홈에서 그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며 기대 이하의 좀 공격력을 보였고 그러면서 결국 좀 졸전 끝에 이제 1대 0으로 좀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풀럼도 이제 큐츠브 이전에 비해서는 141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구사일사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구사일사님.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제 풀럼은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좀 페이스나 좀 경기력이 좀 떨어진 감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좀 침체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이제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풀럼이 홈에서 전반 초반부터 2골을 넣으며 리드를 가져갔고 그리고 그 리드를 좀 잘 지킨 채 3대1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이제 풀럼이 홈에서 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지만 자, 다만 이제 그때와 비교했을 때 현재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자들이 거의 다 좀 돌아오면서 전력이 그때보다는 더 막강해졌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직전 맞대결처럼 이제 풀럼 상대로 이제 밀리진 않을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가 뉴캐슬이 좀 원정이 아닌 홈인전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뭐 뉴캐슬이 더 이제 좀 경기를 좀 잘 좀 운영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그런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풀럼의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점과 더불어 최근 이제 뭐 경기력도 뉴캐슬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뉴캐슬이 더 유리하게 풀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직접 뭐 맞대결에서 뉴캐슬이 진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죄다 뭐 뉴캐슬이 이겼을 정도로 풀럼 상대로는 이제 대체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그래도 이제 뉴캐슬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좀 풀럼이 좀 페이스가 좀 많이 좀 떨어진 점, 그리고 이제 뉴캐슬 뭐 여전히 지금 뭐 강력한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여 경기는 그래도 뭐 뉴캐슬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제 뉴캐슬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뭐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경기도 뉴캐슬 승에 2.5주 오버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크트 파울리 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자, 일단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두 팀 다 최근 좀 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에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연속해서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공격 흐름이 좀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2연승,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는 좀 3연승 중으로 양 팀 다 이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네. 자, 물론 지금 두 팀 다 최근 득점력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장크트 파울리는 이제 롱볼이나 중거리 슛 비중이 좀 클 정도로 공격이 좀 단조로운 편이에요. 네. 간주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지 속도와 좀 대체로 좀 떨어지는 그런 장크트 파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우크스부르크에 비해서는 장크트 파울리의 그런 공격에서 좀 기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롱볼 비중이 좀 큰 그런 좀 장크트 파울리와는 달리 아우크스부르크는 비교적 좀 공격이 좀 간결하면서 이제 롱볼 비중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 아우크스부르크가 석간주 좀 샵님 더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석관주님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100개 후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일까지 해서 이제 이틀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고 바로 일단 오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10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석관주님.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장크트 파울리보다는 그래도 뭐 만약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팀이 누구냐 하면은 아우크스부르크가 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전과 달리 최근 뭐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에서 이제 우니온 베를린과 더불어 이제 브레멘 상대로도 승리를 좀 거뒀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는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아우크스부르크의 뭐 가장 큰 약점이라고 좀 평가받던 이제 수비와 그리고 원정에서의 경기력 모두 현재는 좀 어느 정도 좀 개선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좀 아우크스부르크의 그런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은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좀 높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뭐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뭐 아우크스부르크가 뭐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밀릴 만한 부분은 크게 없다 보니까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우크스부르크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아우크스부르크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언어와는 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꼬마 대 마요르카 경기. 자, 일단 뭐 꼬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지금 2명, 그리고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 선수 결장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는 비교적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좀 전해드려 봤네요. 자, 우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레가네스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긴 연승 행진이 좀 끊겼지만 그 후에 다시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챔스 경기에서는 뭐 잘츠부르크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좀 거두고 좀 돌아오며 이제 16강 직행도 확정을 지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좀 페이스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건 좀 꼬마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컵 경기 포함 좀 4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뭄에도 이제 좀 시달리고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흐름이랑 경기력 모두 안 좋은 그 좀 마요르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래도 홈에서 꼬마가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지금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공격 경기가 좀 좋지가 못해요. 그쵸? 그리고 특히 이제 원정에서는 더더욱 지금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 이번 경기 뭐 꼬마 상대로도 이제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에서도 3경기 연속 좀 무득점 중이고, 그리고 그렇다 할 좀 득점기에도 잘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양 팀의 그리고 좀 공격에서의 차이가 좀 생각 이상으로 좀 크게 날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꼬마가 주중에 챔스 경기를 치르러 이제 오스트리아 원정을 좀 갔다 왔지만 거기서 잘츠부르크 상대로 전반 15분도 안 된 채 2골을 앞서며 여유롭게 경기를 좀 풀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에너지 소모가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체력적인 이슈도 이제 보다 더 좀 덜할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주중에 뭐 이제 오스트리아 원정을 좀 갔다 온 거는 어느 정도 좀 감안할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잘츠부르크 상대로 손쉽게 이제 승리를 거두고 좀 돌아온 꼬마기 때문에 비교적 에너지 소모가 좀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적인 이슈도 좀 덜할 수 있다. 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네. 자, 아무튼 일단 뭐 최근 좀 흐름, 경기력 모두 꼬마가 더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도 이제 꼬마가 4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꼬마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네, 꼬마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꼬마 승의 2.5점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대 파리 생제르맹. 자, 일단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두 팀 다 주중에 챔스 경기를 좀 치렀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두 팀 다 챔스 프롭에 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결과를 만들어 좀 양팀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다만 근데 뭐 직전 경기에서는 뭐 이제 브레스트는 뭐 레알 상대로 3대0 좀 대패를 당해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인 반면,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슈투트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좀 대승을 거두며 지금 2달 동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뭐 직전 경기에서의 좀 양팀의 좀 결과는 많이 좀 엇갈렸었고, 그리고 좀 전체적인 좀 흐름도 지금 파리가 더 좀 좋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은 뭐 영희 같은 경우는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파리가 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파리 좀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큽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최근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흡차를 좀 영입해 이제 공격 옵션이 더 좀 다양해진 그런 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파리가 뭐 원정이라 해도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좀 좋을 뿐더러 이제 뭐 침투, 컷백, 뭐 역습 등 이제 공격 패턴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공격들을 좀 브레스트 상대로도 좀 잘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쵸. 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파리가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역시 뭐 최근 뭐 공격 전개가 좀 어느 정도 괜찮다 보니까 뭐 파리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뭐 파리 상대로 이제 브레스트가 공격을 좀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가 중원이 강한 팀들 상대로는 매번 좀 고전하는 모습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브레스트가 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 뭐 9월 맞대결에서도 파리가 좀 경기를 좀 잘 주도하며 이제 3대1로 좀 승리를 좀 거둔 전적도 있었죠. 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파리가 좀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좀 점하며 유리하게 좀 경기를 풀어갈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브레스트가 지금 리그에서 3연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파리 상대로는 연승을 좀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파리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계속해서 이제 리그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 좀 고렸을 때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네 파리 사이드 보는 경기 내지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파리 승에 3.5 기준 오버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불레 대 이제 위트레트. 자 일단 뭐 지불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즈볼레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좀 부진하다가 최근 아인토벤과 시타르트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상승을 좀 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번 시즌 가장 좀 강력한 이제 LDBC 우승 후보인 아인토벤 상대로는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며 이제 큰 이변을 좀 만들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시타르트 상대로 원정에서는 좀 4대1 좀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최근 이제 좀 즈볼레 그런 좀 득점력이 많이 좀 뜨거운 상태고, 그리고 모멘텀 또한 지금 물이 오른 좀 상황이라고 또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굉장히 좀 지금 고점에 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그 즈볼레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미트레트 역시 후반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패행진 중으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2경기 연속 좀 무승부를 거두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뭐 다 좀 주춤하고 있는 위트레트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리그 좀 3위 이제 위치 중으로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좀 거두고 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현재 뭐 즈블레 좀 득점력이 물이 좀 올랐고, 그리고 위트레트도 여전히 득점 기회를 잘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면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뭐 지금 최근 좀 즈블레 지금 흐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다가 살짝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좀 즈블레가 더 낫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위트레트가 최근 이제 홈에서는 뭐 이제 즈볼레 상대로 매번 이기고는 있지만, 반대로 위트레트가 원정일 때 즈볼레 상대로는 8년 넘게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만큼 홈 즈볼레 상대로는 매번 좀 고전했던 그좀 위트레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약간 홈 즈블레와의 그런 좀 열세인 상성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요 경기는 지금 뭐 제 아무리 이번 시즌 뭐 원정에서 패가 없는 위트레트라고 해도 홈 즈블레 상대로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더 좀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뭐 즈블레가 뭐 페이스가 좀 떨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뭐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요런 약간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즈볼레 프랜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즈볼레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즈볼레 프랜승의 2.5준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볼로냐 대 그다음에 이제 코모 경기. 자, 일단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 1, 이제 오르솔리니가 이제 결장 중인 거는 여전히 좀 볼로냐의 그런 좀 공격에 있어서 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코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는 좀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좀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그쪽 코모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는 뭐 현재 6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는 스포르팅 상대로 거의 좀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좀 기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는 이미 챔스 탈락이 확정이었기 때문에 직접 뭐 스포르팅 전에서 좀 주전들을 좀 기용할 이유는 좀 없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주전들을 좀 많이 좀 뺀 상태로 이제 경기를 좀 뛰었었죠. 아무튼 이렇게 뭐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볼로냐나 코모의 좀 점유율은 엇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양 팀 다 좀 측면 전개가 좀 좋으면서 좀 측면을 기점으로 이제 득점 기회를 이제 좀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코모가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경기력 및 좀 공수 밸런스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좀 득점 기회도 이제 홈에 비해서는 잘 만들지 못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홈 볼로냐 상대로는 이제 코모가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뭐 볼로냐 같은 경우는 좀 최근 홈에서는 좀 연승 중으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좀 홈에서의 좀 볼로냐가 좀 좋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좀 코모가 좀 생각 이상으로 좀 고전하지 않을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보네요. 네. 자, 물론 이제 3일 전에 뭐 챔스 경기에서 뭐 볼로냐가 좀 주전들 위주로 기용했으면은 이제 코모에 비해 좀 체력적으로 많이 열세일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경기에서는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렸기 때문에 뭐 체력 이슈가 큰 영향을 좀 미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물론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이제 코모보다는 당연 이제 뭐 좀 체력적으로는 열세일 수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까지 좀 크게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라고 좀 보기는 많이 좀 애매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원정 뭐 코모를 좀 보기는 좀 많이 좀 큰 원정 코모를 좀 볼만한 이유는 지금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요 경기는 뭐 볼로냐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네, 저는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요 경기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볼로냐 승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볼로냐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로냐 승에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자, 일단 몬차 대 이제 베로나. 자, 일단 뭐 몬차는 뭐 감독을 이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부진한 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런 좀 상태에서 뭐 좀 베로나 상대로 좀 솔직히 좀 좋은 결과 좀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는 네,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베로나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베로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베로나 프랜슨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요 경기는 뭐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이제 리버풀. 자, 일단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챔스 경기에서 이제 아인토벤 상대로 뭐 그냥 2군 라인업을 좀 들면서 이제 아싸리 이 경기에 좀 집중하겠다는 스탠스를 이제 좀 대놓고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주전들 관리가 잘 된 상태에서 이제 본머스전을 좀 치르게 되는데, 자, 와, 물론 이제 리버풀이 그래도 이제 상성상 많이 강하고 그리고 좀 전력이랑 뭐 경기력 면에서도 그래도 본머스보다 더 좋긴 하지만 지금 본머스가 최근 좀 페이스랑 좀 경기력이 좀 장난이 아니긴 합니다.
그쪽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일단 이제 노팅엄 상대로도 최근에 이제 5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압도적인 모습 좀 보였었죠. 네. 자, 다만 근데 그래도 이거는 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본머스가 좀 리버풀 상대로 솔직히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많이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리버풀 좀 승을 좀 보긴 하지만 그 대신에 이거는 햄무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현재 뭐 본머스 상대로 좀 리버풀이 그것도 원정에서 이제 이긴다고 했을 때 좀 대승을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리버풀 승을 보되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도 나쁘지 않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거는 햄무 보는 경기. 그리고 3.5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리버풀 승 햄무에 3.5주 언더로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럴 대 퀸즈파크 레인저스. 네, 이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미럴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러면은 이번 경기는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좀 저득점 양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미럴 햄무알부에 이제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